갑자기 왜 난데없이 히딩크 감독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의 본인의 이제 얘기가 바로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니고, 네. 히딩크 재단의 관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왔을 때 수행도 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얘기하는데, 네. 본인이 히딩크 감독한테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말하기를, 네. 한국 국민이 원할 경우 한국에 올 용의가 있다. 아하.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 최종 예선 마치기 전에 네네. 그 막 슈트니케 감독 막 잘리고 막 그럴 때 그때 야구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랬다는 거예요. 2002년에 재연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마음에 든 것이다라고 히딩크 감독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 재단 관계자가 언론에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자, 월드컵 예선 과정 중에 일어났던 그 잡음으로 한국 축구에 실망했던 축구 팬들이 자, 다시 히딩크를 불러와라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었죠, 히딩크 감독. 그때 당시의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When I started, I have to go back to 2000, 2002. Then the Korean players, they, in my opinion, they were rather modest, not saying shy, not outspoken. We tried to work in a way that they got more towards their emotion, playing to their emotion, because then you expose yourself more. When all the players, they were dominating the younger players. So the younger players didn't dare to expose themselves, and so as a consequence, they didn't come to their qualities which they had. 자,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우여곡절이 또 있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이 0대5로 지면서 좀 욕을 먹기도 했었죠, 당시.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이제 감독으로 취임한 게 2000년 12월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2001년 5월 달에 이제 프랑스랑 친선 평가전 했는데 거기서 0대5로 졌어요. 네. 한 번 졌으면 모르겠는데 또 8월 달에 또 한 번 체코랑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0대5로 또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별명이 하나 생겼죠. 이른바 5대0 감독이다. 네. 5대0 이렇게 불리면서 네. 잘못 데려온 거 아니냐. 막 이제 네.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비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협회에서 이 선수들은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히딩크 감독은 아니다. 박지성 등 다른 선수들은 반드시 데리고 갈 거다. 네. 축구협회에서 안 된다. 우리가 얘기한 선수들 뽑아라. 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아니 이럴 거면 나를 왜 고용했느냐. 결국 네. 선수는 최고의 선수를 뽑아야 되고 그 뽑는 권한은 감독에게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체력 훈련하고 전술 훈련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2002년 이제 한 4월쯤 되면서 그때 이제 코스타리카를 2대0으로 이깁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네. 이기게 되고 결국 이제 4강 신화로까지 연결되게 되죠.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협회, 축구협회에서 예상하는 엔트리 명단 또는 주전 선수들의 명단 또 히딩크 감독이 뽑아놓은 명단이 상당히 많이 다르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히딩크 감독의 그 작전 그리고 용인술은 결국 2002년 월드컵에서 빛을 발했었죠. 자, 이름이요. 한국식 이름이 히동구입니다. 히동구. 기억하시죠?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증까지 받았었는데 히딩크 감독 이 한국 사랑이 굉장히 남달라요. 굉장히 이거 한국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뭐 우리가 주민등록증 비슷한 게 인터넷에 떠돌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네. 또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2003년 그러니까 월드컵 끝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딴 거스 히딩크 재단을 세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이나 혹은 장애인들을 위한 축구장을 여러 군데에다 건립을 하게 됩니다. 13개나 건립하거나 기증을 했군요. 네, 서울, 울산, 포항, 수원 이런 곳에서 만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또 이런 여러 가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감사패도 받았고 또 북한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풋살 경기장을 2015년에 건립하기 위해서 그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히딩크 감독의 복귀설 이 반갑게 들리는 분들도 있지만요. 이 히딩크 감독의 복귀가 그닥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직도 15년 전에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오늘 절대 히딩크 감독이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고 이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면서요. 그렇죠. 오늘 이제 김호건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공항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기술위원장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히딩크 감독 입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명장 아닙니까? 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뭐 제의를 해올 리도 없다고 보고 저희 협회로서는 대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호근 기술위원장 말을 들어보면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불쾌하다, 언짢다, 뭐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저렇게까지 흥분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어차피 히딩크 감독이 온다고 해도 축구협에서 아닌데? 그럼 못 오는 겁니다. 그렇죠. 계약 당사자가 양쪽에도 한쪽이 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냥 히딩크 감독 그거는 뭐 아직 아니고 우리는 그냥 신태용 감독을 잘 지원해서 월드컵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네. 뭘 불쾌하고 확 발끈할 필요까지 뭐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협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왜 지금 네티즌들이 막 히딩크 감독 모셔와라 네. 되겠냐 이걸로 막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네. 그걸 조금 좀 반성을 하고 깨닫고 준비를 해야지 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발끈해가지고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히딩크 감독과 신태용 지금 현 감독과의 악연이 있다면서요, 과거? 그렇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그러니까 월드컵 때 바로 전해지죠. 2001년도에 성남 1화에서 뛰면서 네. 그의 MVP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한 선수를 꼽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월드컵에 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의 낙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연이 있는데 신태용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국 리그에서 MVP 중에 국가대표를 뽑히지 못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2명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컸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기회를 잡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클 텐데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히딩크 감독이 다시 부상되는 게 굉장히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축구협회도 신태용 감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네. 이제 그렇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한 반응이죠. 네.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격한 반응을 보인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신태용 현 국가대표팀 감독 입장도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젊은 감독이고 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히딩크 감독이 워낙 영웅이고 명장이긴 하지만 또 히딩크 감독도 신태용 감독 같은 후배들에게 또 자리를 양보를 해주고 이러한 미덕이 좀 있었으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이었죠. 이 내용 직접 취재했던 김동민 스포츠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다시 맡겠다는 말,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요.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팀의 경기 내용이 불만족스럽다고 해도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본선까지 신태용 감독에게 맡기기로 한 기존 계약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는 약해 보입니다. 예. 오늘 우즈벡에서 귀국한 김호곤 기술위원장은 히딩크 감독의 그 대표팀 사령탑 용의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가당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또 몸값을 맞춰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몸값을 맞춰준다고 해도 지금 신태용 감독과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또 본선행을 이루고 왔는데 환영해주지는 못할 망정 너무 감독 자리를 놓고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축구 팬들이 우리나라 축구를 보는 눈이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또 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히딩크가 다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맡는다면 뭐 지금까지의 그 좋은 이미지도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국민이 원한다면 한국 국민이 원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이야기를 처음 이것을 한 시점이 신태용 감독이 부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연봉을 협회에서 맞춰주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국민이 원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말은 거꾸로 연봉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 히딩크 감독이 돈이 목적이었다면 중국 프로구단에 그 거액을 주겠다는 이 구단들의 제의를 수락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러시아 대표팀도 꾸준히 제의를 하고 있지만 그 제안 역시 거절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축구의 전설과도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히딩크 감독이 다시 한국 대표팀을 맡는다면 득보다는 실의도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최소한 성적으로 4강 이상의 성적을 내기도 어렵고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도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데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봤을 것입니다. 네네. 젊은 피 이승우, 백승호, 황희찬 이런 유로파들도 많고 예. 또 빅리그에서 뛰는 손흥민도 있습니다. 그런 보배들을 잘 꿰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만큼 한국 축구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입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으로 축구 내용으로 팬들에게 어필할 자신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될지 모른다 그런 우려를 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예. 히딩크 감독 그동안 위기 때마다 투입해서 소방수 역할을 아주 잘했고요. 2009년 첼시 FA컵 우승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2002년 그 열기를 기억하는 팬들이라면 히딩크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설레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히딩크가 온다면 우리가 뭐 얻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또 일부 팬들이요, 뭐 청와대 청원까지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청원이나 서명운동 조짐도 보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선수 발굴, 뭐 체질 개선, 규정 경쟁을 통해서 선수들 기량 발전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히딩크 감독이 온다면 2002년 거리에서 보여줬던 그 태극기의 물결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난 탄핵 정국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졌던 그 광장이 다시 축구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통합의 대한민국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예. 4강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용이 있고 또 철학이 있는 축구로 충분히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월드컵 스포츠 결과부터 확인한 분들 많으시죠. 예. 천신만고라는 표현이 여기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 A조 2위로 월드컵 본선 9회 연속 진출에 성공은 했습니다. 예. 사실 9회 연속이면 이게 엄청난 기록입니다. 근데 워낙 졸전 끝에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는데도 뭔가 찜찜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천신만고 끝에 결과는 얻어냈습니다. 네. 일단 기쁜 상황인 거는 맞죠? 월드컵을 나가고 안 나가고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뭐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예. 우리 축구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증명하거나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IMF가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집에 불이 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월드컵은 우리 축구계에 여러 가지 이제 고쳐야 될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월드컵 자체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상의 과제였고 아하. 그것은 어찌됐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뻐는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네네. 물론 기뻐합니다. 다들 박수치고 뭐 이러면서도 이게 우리 자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결국은 이란, 시리아가 비기면서 어부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우의 수 다 따져갖고 가까스로 올라간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어찌됐건 우즈벡과 비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또 뭐 골을 넣을 법한 기회들도 없던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골대 3번이나 쳤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수들도 이제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굉장히 공헌한 팀이 있으니 그 팀은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란 비판하는 것도 조금 덜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솔직히 내심은 예. 이란이 이번 시리아전에서는 좀 더 실험을 자유롭게 좀 약간 느슨한 방향으로 하면서 시리아에게 어쩌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시리아가 먼저 한 골 넣은 상태에서 이란이 그래도 바로 자존심을 세워서 2골을 넣어주는 바람에 그렇죠. 물론 이제 경기는 2대2로 끝났습니다만 예. 이란이 우리의 진출에 큰 공을 세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란이 우리 본선 진출 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지금 댓글들 보면. 네, 일단 뭐 우리가 앞선 경기 이란과 비길 때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도와줬고 이번에 또 우즈벡과 비길 때는 이란이 도와준 것을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경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준희 해설위원의 총평이자 촌평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는 했으나 갈 길이 너무도 먼 것을 재확인했던 그러한 한판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야, 명쾌하네요. 갈 길이 너무도 멀다는 걸 또다시 확인. 어떤 점에서 그렇게 또다시 확인하셨습니까? 어디가 그렇게 안타까우신가요? 사실은 뭐 슈틸리케 감독 물러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자체로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0명으로 버텼던 이란과의 경기에서 0대0. 그리고 사실 이번 우즈베키스탄전은 후반전에는 우리의 교체 멤버들도 제 몫을 했고 흐름이 좀 바뀌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후반전 체력이 좀 떨어진 게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도 또 골을 넣지 못하면서 또 0대0.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기성용 선수 2경기 다 없었던 공백도 해결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걸었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대체로 다 미달을 하는 그런 플레이 내용이었고 전반적으로는 예. 사실 슈틸리케호 시절보다 그렇게 나아진 것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뭐 열심히 뛰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상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결과를 짜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뛰었어요. 뭐 열심히 뛴 것까지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뛰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골 결정력이 이번에도 역시나 부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선수들이 약간 이제 슈팅에 대한 과감성을 조금 잃어버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이란전과 이번 우즈벡전은 정말로 선수들에게도 긴장되는 경기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좀 과감한 슈팅의 부족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또 골 결정력의 부재를 느꼈고 예. 또 공격진의 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엇박자가 좀 남아 있었던 그런 한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그래도 눈에 띈 선수는 뭐 역시 염기훈 선수일까요? 네, 염기훈 선수가 후반전 18분경에 이제 교체로 투입이 됐는데 예. 그 이전까지의 우리가 우즈벡에게 수세로 밀렸던 흐름을 염기훈 선수가 일거에 뒤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그렇죠. 이제 수원에서 같이 뛰는 동료 김민우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했었는데 이 염기훈, 김민우 선수가 확실히 같은 라인에 서게 되니까 기존에 맞춰왔던 호흡도 더 잘 살아났고 예. 염기훈 선수가 정말 30대 중반의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팀에 아주 모범이 되면서 염기훈 선수 투입 이후에는 확실히 우리가 결정적인 찬스가 많아졌고 공격 주도율도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교체 멤버의 중요성을 또 아주 절감했던 그러한 교체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태용 감독이 좀 더 빨리 썼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선수들을? 투입. 네, 신태용 감독의 사실 교체가 이란전에서도 좀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것이 사실인데 그렇죠. 오늘 이제 새벽 경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장현수 선수가 부상으로 전반 말미에 구자철 선수와 바뀌었고 그리고 염기훈 선수와 바뀐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아지면서 교체가 됐는데 사실 선수들의 이 부상으로 인한 교체가 그래도 좋은 결과와 내용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교훈으로 이제 얻으면서 예. 향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청취자 의견도 올라오는 거 제가 종합해 보면 조금 냉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취자 김종철님 말씀대로 지금 이 실력으로 본선 나간들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거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냉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지금대로라면은 정말 월드컵 32개국 본선 진출국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약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냉정한 그 청취자분 말씀이 맞고요. 냉정하게 꼴찌입니까, 그럼? 거의 뭐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또 올라오는 팀들도 이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는 최약체 그룹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한 가지는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요, 9개월. 10월에도 A매치 기간이 있고 11월에도 있고 예. 또 12월에는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K리거들을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예. 내년 3월에도 또 A매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들을 그래도 재정비하고 또 여태까지 발탁을 좀 안 했던 선수들을 이제 실험을 하면서 선수단을 좀 재편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그래도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월드컵의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보면 예.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서
예선에서 고생했던 이제 그런 대회의 본선에 가서는 오히려 기대치를 약간 초과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가 보인 적들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예선에서 아주 잘해가지고 기대치가 컸던 대회들에서는 보면은 예. 본선 가서는 굉장히 실망하고. 허무했고, 네, 반면에 이제 예선에서 못했던 대회들에서 보면 예. 본선 가서 오히려 국민들의 박수를 좀 받았던 그런 역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야. 이번에도 좀 그런 일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징크스를 좀 다시 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9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선수들 열심히 다시 한번 어제 신태용 감독이 그랬어요. 강한 대한민국 축구를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진짜 그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한준희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tried to work in a way that they got more towards their emotion, playing to their emotion. Because then you expose yourself more. When all the players, they were dominating the younger players. So the younger players didn't dare to expose themselves. And so as a consequence, they didn't come to their qualities, which they had. 자, 2002년 월드컵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우여곡절이 또 있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이 0대5로 지면서 좀 욕을 먹기도 했었죠, 당시.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이제 감독으로 취임한 게 2000년 12월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2001년 5월 달에 이제 프랑스랑 친선 평가전 했는데 거기서 0대5로 졌어요. 네. 한 번 졌으면 모르겠는데 또 8월 달에 또 한 번 체코랑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0대5로 또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별명이 하나 생겼죠. 이른바 5대0 감독이다. 네. 5대0 이렇게 부르면서 네. 이 잘못 데려온 거 아니냐. 막 이제 네.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비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협회에서 이 선수들은 뽑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또 히딩크 감독은 아니다. 박지성 등 다른 선수들은 반드시 데리고 갈 거다. 네. 축구협회에서 안 된다. 우리가 얘기한 선수들 뽑아라. 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아니 이럴 거면 나를 왜 고용했느냐. 결국 네. 선수는 최고의 선수를 뽑아야 되고 그 뽑는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불쾌하다, 언짢다, 뭐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저렇게까지 흥분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차피 히딩크 감독이 온다고 그래도 축구협에서 아닌데? 그럼 못 오는 겁니다. 계약 그렇죠. 당사자가 네. 양쪽에도 한쪽이 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냥 히딩크 감독 그거는 뭐 아직 아니고 우리는 그냥 신태용 감독을 잘 지원해서 월드컵 좋은 성적 거두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네. 뭘 불쾌하고 확 발끈할 필요까지 뭐 있는가라는 그러게요. 거죠. 그러니까 축구협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왜 지금 네티즌들이 막 히딩크 감독 모셔와라. 네. 되겠냐 이걸로 막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네. 그걸 조금 좀 반성을 하고 깨닫고 준비를 해야지 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발끈해가지고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히딩크 감독과 신태용 지금 현 감독과의 악연이 있다면서요, 과거? 그렇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그러니까 월드컵 때 바로 전해지죠. 2001년도에 성남 1화에서 뛰면서 네. 그의 MVP가 났습니다. 가장 잘한 선수를 꼽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월드컵에 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딩크 감독의 낙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연이 있는데 신태용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국 리그에서 MVP 중에 국가대표를 뽑히지 못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2명밖에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컸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던 권한은 감독에게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체력 훈련하고 전술 훈련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2002년 이제 한 4월쯤 되면서 그때 이제 코스타리카를 2대0으로 이깁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이기게 되고 결국 이제 4강 신화로까지 연결되게 되죠. 요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협회, 축구협회에서 예상하는 엔트리 명단 또는 주전 선수들의 명단 또 히딩크 감독이 뽑아놓은 명단이 상당히 많이 다르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히딩크 감독의 그 작전 그리고 용인술은 결국 2002년 월드컵에서 빛을 발했었죠. 자, 이름이요. 한국식 이름이 희동구입니다. 희동구. 기억하시죠?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증까지 받았었는데 히딩크 감독 이 한국 사랑이 굉장히
남달라요. 굉장히 이거 한국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뭐 우리가 주민등록증 비슷한 게 인터넷에 떠돌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네. 또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2003년 그러니까 월드컵 끝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딴 거스 히딩크 재단을 세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이나 혹은 장애인들을 위한 축구장을 여러 군데에다 건립을 하게 됩니다. 13개나 건립하거나 기증을 했군요. 네, 서울, 울산, 포항, 수원 이런 곳에서 만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또 이런 여러 가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감사패도 받았고 또 북한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풋살 경기장을 2015년에 건립하기 위해서 그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히딩크 감독의 복귀설 이 반갑게 들리는 분들도 있지만요. 이 히딩크 감독의 복귀가 그닥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직도 15년 전에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오늘 절대 히딩크 감독이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고 이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면서요. 그렇죠. 오늘 이제 김호건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공항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기술위원장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히딩크 감독 입에서 나온 건지 어디서 나온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좀 불쾌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명장 아닙니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뭐 제의를 해올 리도 없다고 보고 저희 협회로서는 대꾸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호근 기술위원장 말을 들어보면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만 갑자기 왜 난데없이 히딩크 감독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의 본인의 이제 얘기가 바로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니고 네. 히딩크 재단의 관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왔을 때 수행도 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얘기하는데 네. 본인이 히딩크 감독한테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말하기를 네. 한국 국민이 원할 경우 한국에 올 용의가 있다. 아하.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 최종 예선 마치기 전에 네네. 그 막 슈트니케 감독 막 잘리고 막 그럴 때 그때 야구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랬다는 거예요. 2002년에 재연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마음에 든 것이다라고 히딩크 감독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 재단 관계자가 언론에 얘기를 한 거죠. 그렇군요. 자, 월드컵 예선 과정 중에 일어났던 그 잡음으로 한국 축구에 실망했던 축구 팬들이 자, 다시 히딩크를 불러와라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었죠, 히딩크 감독. 그때 당시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When I started, I have to go back to 2000, 2002. Then the Korean players, they, in my opinion, they were rather modest, not saying shy, not outspoken.